안녕하세요. 닥터 마빈입니다. 한동안 파이어족이 유행했죠? 돈을 벌어서 회사를 빨리 그만두고 자유롭게 사는 삶.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은 꿈꿔본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돈을 벌었는데도 회사를 안 그만두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더 정확히는 회사를 그만둘 이유가 줄어든 겁니다. 오늘은 노파이어족 이야기, 그리고 이게 왜 부동산과 연결되는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회사 안에서는 생각보다 조용한 부자들이 많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서울에 집이 있고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고 부모님 자산까지 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부동산으로, 누군가는 코인으로, 누군가는 주식으로 이미 경제적 여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평범하게 출근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순자산 100억 이상 되는 분들 종종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3가지 정도로 축약이 됩니다. 첫 번째, 회사가 주는 현금 흐름이 여전히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안정적인 급여 자체가 하나의 자산으로 여겨진대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무직자로 계시면 대출이 나오지 않죠. 우리가 집을 사거나 투자를 하거나 할 때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대출을 해주냐? 바로 신용을 통해서 해주거든요. 근데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 이 사람이 그 회사의 신용을 근거로 해서 대출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기반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고 또 다른 투자 기회를 기다리게 해주는 꾸준한 현금 흐름이 된다라고 답을 합니다. 두 번째, 대기업 복지가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야근 회식으로 건강이 무너지고 임신하면 경력 단절을 걱정하던 시기가 좀 있었죠. 일반 중견기업은 아직 대기업 수준만큼 더 개선되어야 하는 시대적 분위기가 여전히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기업 집단 좀 가보면 지금 야근이나 회식이 크게 좀 줄었고, 육아휴직이라든지 유연근무, 재택, 육아기 단축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요. 각종 복지나 의료 지원까지 생각하면 회사를 떠나는 게 꼭 합리적 선택은 아니라고들 판단하는 듯 합니다. 세 번째, 직장은 돈만 주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회가 연결되고 내 이름 앞에 붙는 역할도 유지하는 공간이기도 하죠. 실제로 파이어를 선택하고 나간 사람들도 은퇴를 하고 한 2, 3년 쉽게 휴식을 취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도 다시 일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만큼 돈이 있다라고 해서 바로 파이어족으로 가는 경향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는 문이 사실 예전보다 훨씬 좁아지고 있어요. 최근 대기업 정규직 신입 채용 공고가 크게 줄었다는 조사도 있죠. 물론 AI의 영향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오래된 이유가 있어요. 기존 인력이 예전처럼 빨리 은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대 수명은 길어졌고 임금 피크제와 계속 고용 논의도 이어지고 있죠. 위에서는 기존 인력들이 오래 남아있고 아래서는 신입이 들어오고 싶어하니 신입 정규 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요, AI로 기존 인력들이 다 대체될 것이다 라고 많이들 얘기했잖아요. AI가 도메인 지식을 아직 다 습득을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기업 집단에서는 AI를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존 인력들이 활용해서 더 높은 생산성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입사원들은 사실 들어와서 새로 도메인 지식을 배워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업무들은 다 AI가 이미 다 대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입사원들의 정규 채용을 막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원인이 아닐까. 그렇다 보니까 대기업 문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고 이 희소성,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 그래서 오히려 파이어를 해서 기업 집단을 나가기보다는 유지하려는 경향이 좀 있더라, 이렇게 판단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사람 한 명 뽑는 일은 거대한 장기 비용이 됐습니다. 예전에 한 명을 뽑아서 여러 부서로 돌리면서 키웠지만 이제는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어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더 적게, 더 신중하게, 더 필요한 사람만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AI 시대 채용은 사실상 비용 그 자체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정규직이라는 자리 자체가 희소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 자유는 조기 은퇴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경제적 자유란 회사를 당장 그만두는 자유가 아니라 회사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월급은 받되 회사에 인생을 걸지 않고 자산은 밖에서 키우되 사회적 연결은 유지하는 삶, 이게 요즘 노파이어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 부동산에서도 꽤 중요합니다. 한때 강의 시장에서 이런 주장이 꽤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포스트 베이비 부머 세대가 5년 안에 대거 은퇴하면 서울 아파트 값이 크게 하락할 것이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죠. 인구가 줄고 있고 은퇴자가 계속 늘고 있고 소득이 줄면 집을 팔 사람들이 많아질 것처럼 보이니까요. 실제로 생산 가능 인구, 우리가 대출을 상환하고 갚아내야 될 그런 인구들,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면 대출은 누가 갚죠? 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진 거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중심부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돼서 외곽으로 다 빠질 것이다. 그래서 이 중심부에 있는 직주 근접이라고 불리우는 직장과 가깝고 일자리와 가까운 이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값이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런 노파이어족이나 기대 수명 연장, 그리고 임금 피크제로 회사의 고용 연장, 고용 유지가 계속 되는 사회적 흐름이 이 추세대로 쭉 가게 되면 이런 이슈도 더 설득력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구 통계 데이터는 분명 중요한 힌트를 주지만 생산 가능 인구가 준다고 해서 이 지역이 무조건 그 사람들이 집을 팔고 밖으로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인구 통계학적인 그런 데이터만 가지고 부동산을 예측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노파이어족이든 이 사람들이 임금 피크제든 결과적으로 은퇴를 하고 직업시장에서 이 사람들이 떠난다고 가정을 해도, 포스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고 이 시장에서 나간다고 해도 부동산을 팔고 외곽으로 나갈까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살아온 익숙한 곳을 쉽게 떠나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부모님들이 이제까지 평생 살아오고 기반을 닦아왔던, 그리고 그 주변에 같은 중거 집단을 공유해왔던 고향 같은 집을 내가 단순하게 일자리 은퇴했다고 해서 그곳을 떠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교통이 좋고 병원이 가깝고 편의시설이 가깝고 자녀와의 거리가 가깝고 익숙한 생활권이고, 그리고 또 나와 비슷한 생활 수준의 사람들이 모인 그런 환경, 이런 곳에 더 있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은퇴자의 숫자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자산과 현금 흐름, 그리고 머물고자 하는 욕구가 아닐까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단순히 인구가 준다고 바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좋은 입지의 집은 누군가의 거주지이면서 동시에 노후의 안전판이고 가족의 기반이면서 자산 방어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노파이어족을 단순히 회사를 안 그만두는 사람들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는 은퇴를 삶의 목표로 삼지 않는 사람들에 가깝다고 봅니다. 한때는 경제적 자유의 끝이 퇴사나 은퇴처럼 여겨졌죠. 회사를 벗어나 자유롭고 일을 안 해야 성공한 삶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자산을 만든 사람들 중 일부는 오히려 더 조용해집니다. 소비를 과시하지 않고 직업을 과시하지 않고 부를 드러내지 않아요. 대신 자신이 가진 자산과 시간, 관계와 생활권을 오래 유지하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언제 그만둘까가 아니라 어떤 리듬을 가지고 살 것인가, 어떤 사람들과 또 연결되고 네트워킹 할 것인가, 어떤 자산을 지키고 어떤 기회를 기다릴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경제적 자유는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고, 부동산도 인구가 준다고 해서 부동산이 급락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떤 자산과 어떤 욕구로 어디에 머물려고 노력하는가, 어디에 욕구가 계속 유지될 것인가, 이 부분을 읽어야 합니다. 조용히 자산을 일구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도 지금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자본시장 이슈 다음 편에서는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제까지 닥터 마빈이었습니다.